반갑습니다. PS랩의 송희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실험계획 제1강 완전연인 설계의 도입입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실험계획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연구개발 부문의 연구원하고요, 기술직 엔지니어, 또 최적화를 목표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실무자가 참석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완전연인 설계하고 다구치 방법 정특성을 동시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둘의 성격은 좀 다르죠. 완전연인 설계와 다구치 방법은 요인수에서 일단 적은 경우, 좀 많은 경우, 또 평균의 향상을 꾀하는 경우에 주로 완전연인 설계가 쓰이는 반면에 다구치 방법은 평균과 산포 동시에 고려하고, 특히 이제 산포 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죠. 최근에는 완전연인 설계의 산포까지를 고려해서요, 그것은 이제 가중치로 반영을 해주는 이런 모듈까지 유니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큰 어떤 차이점은 완전연인 설계는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지만 다구치 방법은 노이즈를 고려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연인 설계를 예를 들어 하나만 알고 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다구치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실험 계획을 실시할 경우에 어떤 효율, 또 자원의 낭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동시에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에 적합한 어떤 실험 계획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위계가 좀 높은 실험 계획들이 있죠. 반응표현법에는 이제 혼합물 설계. 왜 위계가 높다고 하냐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요. 곡률의 X와 Y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RSM이나 이제 혼합물 설계가 되겠죠. 또 양산 상태에서 최적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EVOP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좀 위계가 높은 그런 실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해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적정한 수준까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실험 계획을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이행하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과정에 입문하기 전에는요, 본 인터넷 강의의 그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9강 분산 분석에 응용하고요, 또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11강 실험 계획의 응용, 이 두 가지를 학습을 하고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본 내용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실험계획편인데요. 이건 2016년에 초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본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관련된 데이터 등은 홈페이지 pslab.co.kr하고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3일차 과정에 완전연인 설계와 다구치 방법, 정특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반응표면 설계나 순차 실험, 혼합물 설계 실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실험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항상 어떤 경우에 실험 계획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흐름도를 좀 관찰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핵심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Y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인자들이 우리가 걸러져야 되는데,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방법론적 관점에서는 애널라이즈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X들이 실질적으로 Y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수치적인 관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대안이 좀 필요한 거죠. 통계적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Y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X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어떤 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자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정리한 다음에 평가 후 선정해주는 이런 과정의 흐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이 가장 좋은 안이 뽑히면 최적 대안이라고 그러죠. 그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Y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로 들어가겠죠. 또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는 설문을 통해서 실험 계획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컨저인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단발적인 아이디어도 최적단이 될 수 있지만 조합을 통한 어떤 그 대안도 실험 계획적 대안도 최적 대안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체계도라 그래서 DMA 시편 교재요. 455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조를 하시고요. 또 정성적 기법편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이쪽에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인자들을 X들을 제어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제어 인자들이 여러 있겠죠? 자, 그들 가지고서 실험 계획이 가능하냐? 자, 이런 판단은 실험 계획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설비가 없다든가요. 또는 실험 어떤 조합을 우리가 구성할 경우에 그것이 실험적으로 뭐 불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뭐 테스트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프로세스로부터 양산이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세스로부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그러죠.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다가 y fx를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데이터들이 자체가 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석에 대한 노하우가 좀 필요하겠죠. 또는 의도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실험 계획을 진행을 해서 의도적으로 x를 조절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y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좀 정제된 데이터죠. 깔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y와 f의 관계가 조금 명료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점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실험 계획 과정을 거쳐서 y fx를 얻게 되면, 자, 고객이 요구하는 y를 맞춰주기 위해서 함수 관계가 성립해 있으니까 거기에 정확한 x 값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정확히 찾아주는 x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예측된 y가 나오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제 실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전체적인 흐름도에서 활동의 핵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 실험 계획의 유형들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뭐 우리가 시행착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저렇게 하고, 이런 우리 노하우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도 하나의 아주 간략한 실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펫이라고 또 있죠. 원 팩터 에러 타임, 한 번에 할인자식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고정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소에 들어가 보면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의 실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 있죠. 뭐 교육 효과라든가 정보의 어떤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완전 요인 설계를 통해서 인자들 간의 정확한 어떤 관계나 또 Y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기간적으로 훨씬 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발이 먼저 간다 그러죠. 오히려 역으로는 굉장한 노하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실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완전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요것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아래로 가거나 그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간다는 건 이제 정보의 질이나 양이 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 요인 설계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분 요인 설계는 실험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8번 실험할 걸 뭐 4번 실험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인자수가 많은 경우는 실험량이 엄청나게 또 증가하죠. 그럴 경우에는 플랫기 퍼먼 디자인이라고 40개가 넘어가는 인자수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실험 방법들이, 실험 접근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요인 설계를 가장 먼저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실험 계획을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표하고 이제 혼합물 실험, 이런 것들은 2차 함수 관계, y와 x의 2차 함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뭐 그런 실험 계획법이고요. 다구치 방법은 좀 독특하죠. 이것은 공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해석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뭐 평균이나 SNB라고 하는 아주 간략히 계산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값들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특징이 있죠. 좀 독특한 방법이지만 실제 잘 맞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고 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적 조합 EVOP, 이것은 양산 상태에서 최적화하는 좀 특이한 접근 방법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조금씩 조절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한 실험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을 다시요
어떤 그 목적별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적으로는 이제 이런 구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선별 설계, 특성화, 최적화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 설계라고 하는 건 스크리닝한다 이런 뜻, 걸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자수가 너무 많으면요. 너무 많으면 일반적으로 Y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3개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한 3개 정도가 되면 그래도 많은 겁니다. 뭐 20개의 인자를 갖고 왔는데 결국은 실험에 Y에 영향을 주는 건 2개 뭐 이렇게 걸러지는 경우가 아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에 미치는 인자는 아주 뭐 2개나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5개, 6개 잠재원인 변수가 뭐 1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핵심 인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실험 계획이 선별 설계, 스크리닝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소수의 중요한 입력 변수, 요인을 선별해내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 요인 설계, y 이퀄 fx를 찾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핵심 인자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험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 요인 설계나 아니면 플랫킷 범원 디자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설계가 이제 선별 설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y와 x의 관계를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입력 변수 x들하고요 y의 어떤 관계를 이제 파악을 좀 하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완전율 설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직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률의 관계에는 이제 파악하기가 불가하죠. 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는 부분요인 설계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단계인데요. 이것은 공률의 관계니까 좀 더 y와 x의 관계를 조밀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최적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수준 완전율 설계, 그러니까 수준이 보통 여기서는 2개를 쓰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 40도 이렇게 쓰는데 다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20도, 25도, 26도, 20도 이렇게 많아질수록 x와 y의 관계를 정립하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RSM에서 많이 커버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성분의 비, 성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 계획을 논할 때는 혼합물 실험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EVOP, 다구치 방법도 최적화의 한 설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요. 완전 요인 설계를 가장 먼저 학습을 하고 다른 어떤 설계 방법으로 이해도를 넓혀가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앞서서 설명을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자수가 좀 많은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실험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완전요인 설계, 즉 이수준 완전요인 설계에 우리가 좀 집중하게 될 거고요. 또 가장 대중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구지 방법,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설계, 뭐 혼합물 설계, 이런 어떤 단계로 내용 과정을 우리가 학습 과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이 수준 완전요인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이론적인 설명을 앞에서 많이 하게 되면 설문에 우리가 해보면요. 뭘 설명이 잘 초보자들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내용 파악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러이러한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단 머리에 이미지가 안 떠온 상황에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실험을 아예 처음에 진행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을 하면 이해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먼저 실험을 하고 그 내용을 학습을 한 다음에 관련된 이론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좀 올바른 순서라고 경험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실험 시행 전 활동이 있고요. 실험 시행 후 활동이 있어요. 실험하는 과정은 어차피 각계별로 진행이 되니까 교육과정 중엔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험 시행 전에는 일단 뭐 용어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왜 실험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또 Y는 뭔지, X는 뭔지, 또 온도, 예를 들어 온도다 그러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의 실험을 포함을 시킬 건지 수준을 좀 결정을 해야죠. 또 상황에 맞는 실험 계획법 설정을 해줘야죠. 물론 지금은 완전요인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엑셀이나 미니탭을 이용해서 설계표 어떻게 실험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매트리스 도표를 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험 시행 전 활동은 설계표를 작성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실험을 하면 결과값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이죠. 그래서 분석도 이제 주효과 분석이 있고요, 교장의 효과 분석, 입방채도 그래프 분석, 네, 이렇게 주효과 그래프, 교장 효과 그래프, 입방채도 이런 그래프 분석들을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들이 있어요. 이제 분산 분석이죠. 또 회귀 분석, 잔차 분석,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 후에 이제 통계 분석, 그리고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x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y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결과 검증으로 이루겠죠. 이렇게 시험 전과 시험 후 활동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학습을 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험계획 5대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정과 추정, 오차항을 추정한다, 뭐 최적 조건으로 설정한다, 이런 내용들 앞에서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완전 요인 설계에서 2차 방정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필요로 하는 RSM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느냐, 네, 그 전 과정을 또 탐지해내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제 공률성 탐지라고 그래서, 네, 이런 다음에 실험 계획하고의 연계성까지도 좀 파악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수준 완전인 설계 제1강의 도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제2강에서는 네, 조금 더 완전인 설계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